누구나 나이가 들면 안전한 노후와 편안한 생활, 전원주택 생활, 그죠? 따뜻한 부부간의 사랑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느낌에서 고향을 찾거나 내지는 또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지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풍수 전문가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전원주택은 병원이 가까워야 되겠죠. 최소한 5분에서 15분 거리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흡곤란이라든가 심장병 이런 것도 심근근세 이런 우리가 나이 먹어서 많이 오는 질병들이죠. 호흡기 질환. 보통 5분 안에 119가 오든지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19 차가 좀 들어오기 힘든 산골짜기, 특히 내비가 잘 안 터진다든가, 그죠? 어떤 그런데 또 119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면 정말 신랑과 같이 있다가 한 명이 잘못됐을 때 정말 당황하고 정말 운전하기도 힘들죠. 눈은 어둡고 그랬을 때 정말 문제가 되죠. 자동차가 있어도 사실은 옮기기도 힘들고 또한 누군가가 같이 해줄 사람이 옆 곁에 없다는 것이 맹점이죠. 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전원주택단지를 이렇게 많이 바다 일선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바다에 우리 전원주택을 말씀드리면 정말 낮에 왔을 때는 풍광이 너무 좋죠. 그걸 뷰라 그러죠.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엄청 춥고 무섭고 바람 소리가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뭐 남편이나 한 분이 나갔다가 어떤 볼일 보고 모임에 갔다가 늦게 오는 날에는 정말 무섭기 짝이 없죠. 거기다가 밤은 길고 또 잠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저기도 보면 이렇게 집을 지었다가 또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바닷가는 땅값도 비싸지만은 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재가 이 바람이 뭡니까 염분 때문에 자재를 아주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강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벽을 아주 두껍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이렇게 공사비가 저 산속에 짓는 것보다는 몇 배로 드는데 장점은 119 오기 좋고 아무래도 길들이 바닷가는 길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참 쉽습니다. 또한 약국도 가까워야 되겠죠. 우리가 비싼 약은 늘 참 이렇게 잘 구비할 수도 있지만 또 집에 떨어질 수가 많이 있겠죠.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정말 지인들이 정말 한 번씩 이렇게 기업처럼 우리가 또 입택처럼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참 사람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자연의 얘기를 하면서 그죠? 또 전원주택의 주로 장점 이런 거 처음에는 너무나 재밌죠. 그런데 오랫동안 철학관을 하면서 풍수를 땅을 이렇게 우리가 지관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가 보면서 정말 비어 있는 저런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같이 있을 때는 참 좋고 그래도 아름답고 따뜻했는데 이제 사람은 영원히 살지는 못하겠죠.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면 정말 외롭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첫째, 그리고 밤에 참 이렇게 나가기도 그렇고 또 산짐승들이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런 것 따위도 무섭고 사실은 또 대나무 소리라든가 이런 바람 소리가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뜻한 소리도 혼자 있어 들으면 너무나 무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자주 와서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참 이렇게 술 한잔 나누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러지만 사실 몇 분 지나다 보면 그분들도 뜸해지죠. 그리고 이제는 또 치우는 치다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즐거웠던 것들이 점점 뭡니까 이제는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죠. 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돼서 또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근데 요즘은 더욱더 더 문제는 우리가 도시가스가 시내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 연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평균 겨울철에는 시골에는 바닷가는 특히 더 많이 듭니다. 등유 이런 것들이 요즘 한 드럼에 33만 원 정도 이렇게 하죠. 평균 한겨울을 날려면 두 드럼은 들어가요. 두 드럼에서 많이 떼면 세 드럼 이렇게 방이 많은 집들은 그렇죠. 어쩌다 민박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엄청나게 몇 드럼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월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민박이를 어쩌다 한두 개 이렇게 팔아서는 사실 기름값 해버리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또
부딪힐 수가 있고요. 사실은 또 전원주택 들어오면 수입은 뭐 우리 노령연금이나 이런 큰 연금이 없으면 그다지 수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비나 그런 기름값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거 좀 전원주택 가면 대부분 텃밭이 있죠. 그런 텃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뭔가 사소한 일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서 또 마찰이 오기도 하고 정말 또 힘이 들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주로 전원주택을 보면 3년 안에 보통 뭐 이렇게 변고가 생깁니다. 부부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 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나가는 경우, 또 정말 뭡니까 너무 쓸쓸하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지니까 병원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 또 지인들이 오지 않고 이제는 둘만이 늘 있다가 보니까 너무 외로움이 또 많은 거죠. 또 이렇게 모임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러다 보면 또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죠. 왜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우니까요. 그 나가는 사람도 그걸 알지만 또 그런 지인을 안 볼 수는 없고, 또 혼자 있는 사람은 사실 나가지 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나갔다 오면 그것이 오히려 옛날에는 사랑스러운 얘기가 오히려 잔소리가 되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어쩌다 자식들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 참 공기 좋은 데서 산다고 너무 좋아들 하죠. 그렇지만 실제 거기 있는 사람은, 늘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죠. 예, 바다도요, 처음에 이렇게 가끔 바다를 보면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예쁜데 계속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가 질리기도 하고요. 예, 바닷바람이 무섭기도 하고, 또 이 새바람이라 그럽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오면 여름에도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추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옷을 항상 겨울옷, 여름을 같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 이 바람들은 굉장히 차요. 차서 어제같이 덥다가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버리면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연료비 생각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여름에도 연료를 가끔씩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옷에 너무 기름이 너무 비싸죠. 그런 데서 그래서 기름 폭탄을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한 뭡니까, 이 텃밭을 처음에 해보면은 처음에는 100평, 200평이라 하지만 나중에 이 엘보도 오고요. 정말 힘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겠죠. 50평, 30평, 10평 이런 식으로. 예,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뭐 200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정말 이 소작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지만, 처음에는 그걸 해서 자식이나 지인들 나눠주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힘에 부치기도 하고요. 예, 그것도 보면 또 늘 가서 고맙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갖다 주다 보면 엄연히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처음에는 농장비라도 이렇게 좀 보태주지만 나중에는 또 그냥 당연히 엄마 아버지 또 지인들이 주는 거로 생각하죠. 그래서 또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뭐 늘 재밌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전원주택이란 것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평균 바닷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금 100만 원 밑에 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가 보면 평당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팔고자 했을 때는 정말 임자가 잘 없는 거죠. 예. 내가 필요해서 들어올 때는 참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지어서 노후를 보내고 들어오지만, 내가 사실 필요 없어 나가고자 할 때는 그렇게 임자가 잘 없고 또 가격이 그렇게 내가 투자한 만큼 잘 받지를 못하죠. 물론 바다 일선에 정말 펜션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핫한 지역은 정말 그보다는 뭐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땅값은 엄청 비싸죠. 그런 분들은 전원주택이 아니고 사업이 기업이 되겠죠. 그런 외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바닷가에는 정말 참 이 바람 소리도 아주 무섭고 땅값도 비싸고 재료비도 비싸죠. 그래서 건축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 가볍게 지어도 그렇게 든다는 거죠. 그냥 호화스럽게 지으면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지어서 사실은 우리가 노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인생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짧은 이별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집을 다시 팔 수밖에 없고, 그죠? 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있으면 그 아름다운 지역이 이제는 무섭기 짝이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인생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을 하실 때는 정말
생각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큰 병원이라든가 작은 병원이라도요, 특히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거리에서 5분에서 15분 안에 거리면 좋고요. 또한 뭐 도시가스가 가까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적이면 더 금상첨화겠죠. 예, 그러면 아니면 이제 이 목재로서 목탄이라든가 이렇게 나무 연료를 같이 뗄 수 있는 보일러가 이렇게 장착을 한다든가, 또 옆에 나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연료비에서 조금 연료 폭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잘 살펴야 되고, 요즘은 기름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연료 그런 것도 나오죠. 그런 거를 보일러를 잘 이렇게 살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소장농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이 딸린 것이 좋겠죠. 전원주택은 집만 있어가는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요. 정말 우리가 소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항상 옆에 최소한 50평, 100평 정도의 전원주택에 텃밭이 딸린 것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중에 팔 때도 집만 있는 건 잘 안 팔려요. 옆에 텃밭이 같이 있는 것들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자 하면 남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오히려 나중에 내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니까 나가서 팔 때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취미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산나물이라든가 약초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산속으로 가서 전원주택 하는 게 낫고요. 해산물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고기 잡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다, 이런 내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또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서, 그죠? 취미생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어떤 부부는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아무래도 바다가 가까우면 기름값도 적게 들고요, 교통비가 또 많이 드니까요. 또 산속에서 정말 채소라든가 약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산속에 전원주택이 좋겠죠. 저렇게 참 공사도 이렇게 하지만 또 짓다가 이렇게 해놓은 사람, 저기 비오는 저런 집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들어올 때는 다 정말 꿈을 가지고 이래 들어오고 정말 희망을 가졌는데, 지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자식들도 뜸해지고 이제 노후다 보니까 영원히 같이 살지는 못하고요. 또 한 분이 먼저 가시고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오랫동안 이 집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도로가 가까운 큰 도로가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골목길 들어가게 되면 인류가 오기 힘들고요. 나중에 매매할 때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길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중교통이 얼마나 연결이 잘 돼 있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다들 나이 많아서 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중교통에 버스가 얼마나 몇 분 들어오는지, 이런 또 버스 타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나 슈퍼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어촌 말에는 슈퍼마켓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슈퍼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사소한 걸 살려 해도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기름값이 또 아주 무섭죠. 또 대중교통이 없으면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식료품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켓이 가까이 있는지를 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하는데 오늘은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풍수와 또 전원주택 위치, 그리고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자들은 특히 나이 먹으면서는 나는 자연이나처럼 자연으로 가고 싶죠. 그 바닷가나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다 따뜻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값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약국이랑 슈퍼마켓, 그죠? 또 지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취미 생활에 기왕이면 잘 할 수 있는 곳, 이 바닷가도 다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고기가 잘 잡히는 곳, 이런 거 잘 써놓자, 잘 살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노후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전원주택 땅을 잘 이렇게 구비하시고 대중교통 첫째 보시고요, 병원 보시고, 약국 보시고, 슈퍼마켓 보시고, 이런 걸 등등요, 농약재로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곳을 잘 살펴서요, 노후의 전원주택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간절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알림을 주시고요. 종종 이렇게 전원주택과 풍수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점점 올려드릴까 합니다. 좋은 인연 주셔서 다음 영상을 또 산속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지를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